2021년 한국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같은 바닷가 지역의 오션뷰 아파트와 재개발 호재로 주목받는 구도심 단지들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이라는 호칭과 함께 프리미엄 지역으로 각광받으며 투자 열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30대 부부인 최민수님과 박지연님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세로 살던 이들은 앞으로는 월급만으로 어렵다는 생각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 더 관심 갖게 됐습니다. 지인은 이미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를 매수해 1억 5천만 원의 이익을 봤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부부는 이 말에 귀가 솔깃했고 곧바로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부부는 유튜브 강의와 부동산 카페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해운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수영구는 2배 뛸 것. 이런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했고 부부는 이런 상승 전망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해운대, 광안리 일대의 아파트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오션뷰는 돈 주고도 못 구한다. 이런 말로 부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운대 인근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 한 중개인이 강하게 추천한 매물이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33평형 아파트로 해변까지 도보 10분 거리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매매가는 8억 7천만 원. 중개인은 이 가격은 곧 10억을 넘을 거예요. 전세를 끼면 부담도 적고 전세금도 곧 오를 겁니다. 라며 자신 있게 장담했습니다. 부부는 고민 끝에 투자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빼내고 저축한 돈 그리고 신용대출을 합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끼고 나머지 3억 9천만 원을 기존 전세 보증금과 저축, 신용대출로 충당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 여름 해운대의 아파트는 부부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계약날 중개인은 정말 잘하셨어요. 2년 안에 10억은 거뜬히 넘고 전세금도 6억까지 갈 겁니다. 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부부는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금을 올려 또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차익을 남겨 재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해운대는 강남 한강변처럼 될 것, 12억도 가능함 이런 희망적인 전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2022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계약 당시 4억 5천만 원이던 전세 시세가 2023년 3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매가도 동반 하락해 6억대 초반까지 빠졌습니다. 부부는 당황했지만 커뮤니티에서는 일시적인 조정 곧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견이 많았기에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전세 만기가 다가왔을 때 전세 시세는 3억 중반이었죠.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기존 전세금에서 1억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부부는 저축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신용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고금리 대출과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부모님께 겨우 빌려 마련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부부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죠. 2025년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6억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부는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안고 있으며 매달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집을 팔자니 손실이 너무 크고 계속 보유하자니 재정적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부부는 그때 중개인 말만 믿지 말고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바닷가 프리미엄과 재개발 호재 그리고 관광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최민수님 부부의 사례는 무리한 대출과 성급한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 말고도 부산광역시에는 많은 투자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다른 하락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구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겹쳐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린시티와 해운대 같은 고급 주거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받는 LCT와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최근 1-2년 사이 최대 5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LCT의 경우 고점 대비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투자 심리 위축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4,565가구로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특히 완공 후 미분양은 2,261가구로 2달 연속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의 아테라는 분양가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0.36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더 부족해서 가격 하락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수요 위축, 미분양 증가로 인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1년과 2022년 초부터 상승세를 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부산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오션뷰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매에서의 낙찰가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들의 분담금이 높아지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매물은 많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억까지 거래됐던 수영구 광안동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쌍용 예가 디오션입니다. 2014년식 928세대 준신축 단지로 일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 분양했는데요. 역세권의 광안해변 접근성 그리고 광안대교 조망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거래량도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2,500만원이었고 21년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1년 반 만에 8억가량 상승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이상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계약된 매물은 103동 4,203호 매물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40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42층 매물이 16억에 거래됐고 최근 21층 매물이 9억 5,500만원에 거래되면서 6억 하락했습니다. 이 두 매물은 층수와 타입 그리고 조망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초고층의 광안대교 조망으로 이 아파트의 로얄 매물입니다. 동일 조건의 현재 시세를 보면 103동 39층 매물이 12억, 고층 매물은 12억 4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광안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4억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고가 16억까지 거래됐던 동래구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럭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3년식 1536세대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1호선 4호선 동래역 역세권에 롯데백화점과 마트가 가깝습니다.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부산의 많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해안가 대장은 삼익비치, 내륙 대장은 동래 럭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32타입이 2019년 12월 평균 8억 3천만원이었고 20년 10월 최고가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8억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5천만원 하락했는데요. 공사비 이슈로 재건축 사업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거래된 매물은 20동 1107호입니다. 매매가 16억에 거래됐는데요. 연제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상승장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20동 11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7층 매물입니다. 최고가 대비 34% 하락했는데요. 동일한 조건의 매물들이 얼마에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래 럭키 6동 6층 매물이 11억에 나와 있고 20동 12층 매물도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매물을 12개 부동산에 내놨는데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럼 이제 부산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입지 대비 고분양가라는 평가로 미달을 기록했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 5억 9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부산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26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신축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115동 4층 매물은 분양가 5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떨어져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을 보였던 곳입니다. 최고 경쟁률이 47대 1을 넘었는데요. 백양산 부암 서희스타일스입니다. 25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01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7,600만 원에서 마피 3,400만 원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24년 초부터 미분양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소진되고는 있지만 아직 5천여 세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된 미분양 아파트를 검색해보면 기장과 강서구, 동래구, 그리고 금정구에 입주하는 단지들의 미분양 매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지역 전체에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부산에는 2020년부터 4년간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증가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다만 24년부터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신축 공급이 적습니다. 신축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쌓여있는 미분양 매물은 입지가 괜찮은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와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매 지수는 하락장 이후에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전세 지수도 좀처럼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산 부동산에 대해선 서로 상반된 전망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서울 강남처럼 한정된 입지이니 꾸준히 오른다는 전망도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와중에 무슨 수로 오르겠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를 100% 맞출 순 없지만 공통된 사실은 미분양이 많다는 것,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점보다 소폭 반등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예전처럼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 금리나 경기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산이든 다른 도시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로 뛰어들었다가는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적금을 하며 자금을 모으고 시장 흐름을 공부해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아가 집을 고를 때도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고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지역과 단지를 노려야 황금성과 가치가 높습니다. 부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